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입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담한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그리고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30년 이상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니까 이 분야에 대하여 가장 정통하고 가장 정확한 기사를 많이 쓴 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요사이 전문 기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전문 기자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유용원 기자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에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동해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알려진 것보다 강도 높은 취조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벌써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어떻게 군인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군인이 예컨대 현직 장관을 불러서 조사했다 하면은 이건 완전히 쿠데타적 사건으로 보도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야 이거는 쿠데타적 사건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게 지시가 성립됩니까, 이거?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건 안보실 1차장,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되었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 김유건 안보실 1차장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니까 이 군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군명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는 지금 혐의가 제기된 겁니다. 이 기사는 정통한 군소식통은 당시 박 합참 의장은 망신주기 수준의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근조사실에서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9년 8월 초인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 비서실에 연락을 하면서 그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합참의장 비서실 측에 북선박 납포건으로 의장께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찾아가도 좋고 이쪽으로 오셔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가 합참에 와 조사할 경우 부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와대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당시 의장이죠. 당시 합참의장은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퇴근 시간 무렵 종로구 창승동 별관에 도착했는데 조사실 분위기와 조사 시간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조사실은 녹음 장비까지 갖춘 수사시설이었고 민정비서관실은 A 스님 행정관 외에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수사관 2명까지 조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했다고 하면은 무슨 반역 혐의 조사를
했다면 몰라도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조사한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적 또는 반역 혐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27일 밤부터 7월 28일 새벽 사이에 북한 선박 납포를 지시한 박 당시 의장의 행적과 지시 배경,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지시란 말이 여기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조사 뒤엔 조서에 날인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초 10여 부문으로 예상했던 조사 시간은 4시간을 훌쩍 넘겨 밤 10시 넘어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당시 의장과 청와대 조사관들이 충돌한 핵심 쟁점은 김유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박 의장에게 지시를 한 게 적절한지, 박 의장이 김 1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유건 1차장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를 주장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으니 납포하지 말고 북측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박한기 의장은 북한 선박이 심야에 단독으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고 우리 최전방 철책선과 항구 불빛 등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항로 착오를 일으킬 수 없다. 납포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청와대 조사관들은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왜 지시에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나는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으로 장관을 통해 내려온 지시는 따르지만은 안보실 1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1차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차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라고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도 그게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을 통하지도 않고 대통령 지시라고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주라고 했다면 그건 김유건 개인의 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시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지시권자가 아니니까. 합참의장에 대한 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지시는 이것은 군기문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 전직 합참의장은 조선일보에 작전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려면은 안보실장이나 차장이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군 작전에 대해 지휘 개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가 군에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군대 경험이 있으면은 이건 뭐 상식입니다. 군에서 직속상관 관등 성명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직속상관은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아닌 자가 합참의장에게 지시하면 그게 불법이고 그것을 수행하면 그게 또 불법이 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인데 당시 청와대가 북한 선박 퇴거를 지시하고 이를 어긴 합참의장을 조사한 데 대해서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느냐면서 국방태세를 와해시킨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공식적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김정은의 부하 역할을 해온 문재인의 이념적 가치관과 노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일들을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국군, 국익, 국민, 국가까지 모독하고 훼손한 여러 사례 중 하나로 봅니다. 두 번째, 권한 없는 자가 작전에 대한 지시를 그것도 합참의장에 대하여 위협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 서울 진입 명령을 내린다면 그게 쿠데타인 겁니다. 아니, 쿠데타가 별것 있습니까? 정권을 잡으려는 자가 군부대를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서 정부 부서를 장악하면 그게 쿠데타입니다. 즉 부대 이동을 불법하게 하는 거, 그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민간인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조사하였다면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그 다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하니까 국군과 통일부 또는 국정원까지 김정은을 위한 봉사자 역할을 했다는 가설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 장교단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곡식 조사를 하고 국민과 국군에 이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자유통일의 무력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국군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